안녕하십니까. 그 올해 이게 처음 시도하는 포맷인데요. PT를 좀 보면서 좀 설명드리는 포맷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 PT는 다른 데서 강의한 적이 있는 2023년 이제 스트리밍 후반기 트렌드랑 베스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미국 시장 중심으로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이렉트 미디어 랩은 국내 최초의 엔터테크 전문 미디어 랩이고요. 현재는 이제 뉴스 생산과 미디어 보고서, 컨설팅 그리고 교육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2024년 글로벌 시장 트렌드라고 뽑았는데요. 이거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이어질 트렌드를 좀 뽑아봤어요. 이미 내일 현재 지금 녹음 시점은 8월 말이지만 9월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 키워드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첫 번째는 스트리밍 시장의 개막, 두 번째는 그러나 쉽지 않은 스트리밍 시대, 그리고 뉴스와 스포츠까지 포함하는 메가 스트리밍. 물론 국내는 현재 이런 스트리밍이 등장하고 있고요. 근데 해외 사례를 좀 볼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스트리밍들, OTT들이 묶어서 서비스되는 번들링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은 많이 아는 사실이지만 한국 콘텐츠에 대한 인기도, 이런 것들을 지금 숫자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 건지를 볼 수 있을 거고요. 예. 현재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제일 핫한 패스트,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TV죠. 광고를 보는 대신에 스트리밍 TV를 보는 채널인데, 이 채널이 최근에는 일반 TV 그리고 OTT 스트리밍을 위협할 정도로 커지고 있어서 뭐 국내도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트렌드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스트리밍 퍼스트, 스트리밍 시대의 개막입니다. 이 표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강의에서도 말을 했는데요. 음 2023년 7월 통합시청 점유율, 이제 닐슨이 발표하는 게이지라는 표고요. 어 뭐 쉽게 말씀드리면 하루 종일 스마트 TV를 보는데 어떤 미디어 플랫폼 통해서 보느냐, 이런 것들을 인제 쓴 표입니다. 이 데이터들을 쭉 보시면 이게 매달 조사하기 때문에 매달 쪼끔씩 의미가 있는데, 이번에 특히 의미가 있었던 거는 이제 브로드캐스트, 이게 지상파 방송을 말하고요. 케이블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케이블인데, 지상파 방송하고 케이블이 두 개 합쳐서 50%가 안 됐어요. 그 이야기는 전체 TV 시청의 절반 이하를 지상파나 케이블을 본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조사를 한 지는 한 2-3년 지났는데 처음으로 50%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그리고 업계에서도 좀 핫한 이슈였고요. 이에 반해 스트리밍 TV는 매달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은 거의 40% 육박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추세는 계속 이어갈 것 같고요. 물론 이게 50% 미만에 떨어진 게 아마 9월 달에는 조금 회복될 수도 있어요. 미국 시간이지만 미국은 또 9월 달에 풋볼이 또 새로 오픈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좀 지상파 방송 그리고 케이블의 좀 추세적인 감소는 여전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뭐 최근에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헐리우드 배우하고 작가들의 파업이 또 이런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걸로 보입니다. 뭐 스트리밍 시청 시간 자체도 뭐 늘고 있지만 뭐 이용 개수도 늘고 있어요. 그래서 가구당 스트리밍 이용 개수가 지금 5.5개, 뭐 5개 이상을 구독하고 있다는 거고요. 뭐 현재 미국도 지금 좀 빅 메이저 스트리밍에 모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훌루, 프라임 비디오, 맥스, 디즈니 플러스, 이게 빅5로 불리는 스트리밍인데요. 이 스트리밍들이 지금 어떻게 운영될지, 물론 이걸 다 구독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거 플러스 나머지 무료 OTT, 아까 말했던 페스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뭐 이런 트렌드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1 인당 사용료는 20에서 $40 정도 되고요. 예. 네.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표였는데요. 스트리밍 시대가 어떻게 왔냐, 이런 것도 봤을 때 실제는 10 대하고 20대, 뭐 50 대가 쓰는 플랫폼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이건 버라이어티가 조사한 표인데요. 이거는 뭐
그 엔터테인먼트 소스를 볼 때 어떤 그 플랫폼들을 주로 이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0 대부터 60 대까지 거의 뭐 틱톡,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쪽으로 이제 거의 집결되고 있어요. 심지어 60 대만 해도 넷플릭스가 20%고 물론 CBS가 뭐 상위에 올라 있지만 사실상 넷플릭스랑 비율은 상당히 차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실 60 대까지도 넷플릭스가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 됐다.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 스트리밍 시대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구독 침체로 2 분기 실적도 하락됐고 뭐 최근에 또 그러니깐 가격을 많이 올리고 있죠. 평균 $2 이상으로 올랐고요. 그리고 여러 번 주사가 많이 나왔지만 제작비들이 줄고 있고 디즈니는 디즈니 채널 이제 TV 채널도 매각할 수 있다. 이런 충격적인 언급을 해서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숫자를 보시면 또 좀 잘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스트리밍 신규 구독자가 2020년 2021년만 해도 엄청난 성장세를 기록했어요. 뭐 아시겠지만 19년에 디즈니 플러스가 등장했기 때문에 2020년하고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던 2021년은 사실상 그 스트리밍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1,000만 명 이상씩 매달 분기별로 늘었는데 지금 스트리밍 시대가 정작 왔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2분기에는 지금 이 숫자가 거의 3분의 1 토막 뭐 4분의 1 토막으로 떨어진 310만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개별 구독자들 개별 사업자들의 분석을 봐도 넷플릭스, 피콕 몇 개들은 좀 급격하게 성장을 했지만 디즈니 플러스는 인도 지역을 포함하면 엄청난 감소를 기록했죠. 그리고 워너, 그리고 슬링 TV, 후보, AMC 네트워크 같은 이런 중소 스트리밍 업체들이 지금 고전하고 있다. 사실 이런 고전들은 아마 M&A를 하든 시장을 번들을 하든 시장 전략을 다시 짜게 만드는 그런 구도로 편성될 겁니다. 아까 모두 잠깐 말씀드렸는데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9에서 뭐 $20 사이가 최고의 비싼 가격이고요. 나머지들은 지금 뭐 $14에서 $15 이렇게 해서 2년 전부터 계속 올리고 있어서 아마 앞으로 올릴 것 같은데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1 인당 스트리밍 이용 그 금액이 한 $40-50가 맥시멈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더 올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좀 표로 보시면 좀 더 잘 아실 거예요. 이게 그 8월 달 현재 전망인데요. 그러면 넷플릭스 뭐 쭉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인제 보면 가격이 이렇게 제일 비싼 쪽이 어딘지 아까 말씀드린 인제 프리미엄 넷플릭스 프리미엄이 거의 $20 가까이 가고 맥스도 따라가는 모양새고요. 훌루는 쪼끔 더 싸고 아마 디즈니가 지금 $13.99긴 한데 번들링하면 좀 더 비싸죠. 아마 조만간에 넷플릭스나 맥스까지 이제 가격 올릴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익도 안 좋아요. 이 디즈니를 대표적으로 뽑았지만 다른 데들도 수익이 좋지는 않고요. 디즈니가 한 2-3 년만 해도 주가가 거의 $200 넘었는데 지금은 $90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적자 규모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스트리밍에서 흑자를 보는 사업자는 지금 넷플릭스 정도밖에 없고요. 나머지 다 적자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디즈니 같은 경우는 적자 규모가 많이 줄긴 했는데 디즈니 플러스 런칭 이후에 스트리밍 부분에서 거의 $100억 가까운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광고 상품 확산이 되는데요. 예. 그 2023년 7월에 넷플릭스 가입자 23%가 광고 상품인데 그 이야기는 이제 매달 이제 구독자를 집계를 하면 4분의 그러니까 5분의 1, 4분의 1이 거의 구독 상품을 가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게 넷플릭스가 공식 발표한 건 아니고 어떤 안테나라는 기업이 전망을 한 건데 이 뭐 전망이 거의 뭐 맞겠죠. 그 1분 그러니까 7월에 260만 명이나 가입을 했는데요. 물론 빠지는 가입자 포함하면 순 가입자는 이제 좀 줄어들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이 중에서 23% 그러니까 한 5-60만 명은 거의 광고 기반 상품으로 지금 구입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스트리밍 탄생, 이게 메가 스트리밍이라고 불렀는데요. 저는 지금은 한국에서는 좀 익숙한 포맷이에요.
뉴스, 스포츠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르를 편성하는 이런 스트리밍이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뉴스는 뭐 진행을 했었지만 뉴스 라이브는 하고 스포츠는 잘 없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스포츠는 한 2-3년 전부터는 계속 편성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맥스가 HBO 맥스랑 디스커버리가 합병해서 만든 거죠. 근데 9월 말부터 사실 CNN 채널들, 라이브 채널들을 편성한다고 아주 쇼킹한 발표를 했어요. 미국에서 그 케이블 라이브 채널들이 TV에 나오는 건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고 상징적인 현상입니다. 케이블이 워낙 지금 프로그램 사용료들이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케이블과의 계약 때문에 케이블 채널들을 이 OTT 스트리밍에 옮기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CNN이 이번에 좀 맥스를 살리고자, 그리고 CNN 자체도 지금 스트리밍 전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스트리밍에 대해서 올인을 하겠다고 해서 CNN 맥스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어 그 맥스에 공급하겠다. 일단은 한 4편 정도가 공급될 것 같고요. 앞으로 조금 더 진행을 하면서 편수를 늘리고 오리지널도 늘리기로 했는데, 좀 재밌는 거는 CNN이 구독자들을 CNN 채널에 많이 가두기 위해서 자기들 채널에 만약에 무슨 이제 드라마를 보고 있을 때 어떤 뭐 산불이 나거나 어떤 큰 사건이 났다 이럴 때 밑에 자막으로 이렇게 "지금 CNN 맥스에서는 이런 뉴스들이 이제 속보로 나오겠다." 이런 거를 이제 홍보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드라마를 끊고 바로 인제 그 채널에서 라이브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맥스를 벗어나지 않고 이 채널에 계속 가둬두는 이런 전략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하는 게 번들링이요. 번들링은 아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 스트리밍들을 묶어서 구독하는 상품이고요. 뭐 디즈니 플러스가 ESPN 플러스, 훌루랑 같이 묶는 게 소프트 번들이고, 나머지 하드 번들 앱까지 같이 합친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회사 간 번들, 특히 뭐 국제적인 이슈지만 이런 것들이 늘고 있고, 그리고 한 플랫폼에 인제 모든 스트리밍들을 다양하게 구독할 수 있는 이런 어그리게이션 서비스도 나오고요. 그리고 어그리게이션 서비스 하나 또 디바이스도 나오고, 또 통신들은 여전히 번들링을 많이 하고 있고, 나머지 그리고 뭐 최근에 심지어 유통 서비스까지 번들링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회사 간 분들 중에 글로벌 케이스예요. 이게 파라마운트와 컴캐스트가 손잡아서 스카이 쇼타임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주로 유럽 지역으로 서비스되고 있는데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파라마운트 영화들, 이런 탑건이랑 그리고 MBC의 SNL 같은 거를 같은 플랫폼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스트리밍 시대에 오면서 사람들은 좀 가격이 다운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됐지만, 사실 한편으로서는 이 콘텐츠를 또 다양한 걸 보기 위해서는 좀 회사를 옮겨가야 된다는 불만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을 좀 한 번에 잠식시켜 주는 이런 서비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 콘텐츠에 대한 부상은 말씀은 드렸죠. 지금 뭐 여전히 넷플릭스 통해서 한 콘텐츠들 많이 소비되고 있고요. 근데 숫자로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리면, 이게 어 국내 인기 대비 해외 인기에도 어떤 이제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걸 배우는 표인데요. 그러니까 여행도 트래블리시티 랭크라는 건데요. 이게 우상향이에요. 어 그러다 보면 우상향이 그러니까 국내도 인기 많은 게 해외도 인기 많다,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 글로벌에서 인기가 급상승하는 건 두 개입니다. 사우스 코리아랑 터키. 사실 터키는 또 남미 구독자들 인기가 많으니까, 그리고 터키 드라마들도 쪼끔 뭐 소위 말해서 막장 드라마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 의존도는 문제예요. 이 편은 쪼끔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전체 넷플릭스 오리지널 중에 그러면 각 국가 간 지역 오리지널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고 얼마냐, 해당 국가에서. 근데 해당 국가에서 그 지역 국가 오리지널, 넷플릭스가 투자해서 만든 오리지널이죠. 차지하는 비중이 20% 넘은 나라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국하고 미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스크 걸 같은 작품들이 한국에서 찍어서 한국에서 1 등을 하는 케이스인 거죠. 다른 나라들은 넷플릭스가 지역 오리지널을 많이 투자를 해도 지역에 이렇게 많이 올라서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 한국은 워낙 뭐 글로벌 경쟁도 있고 잘 만들고 인기도 많으니까 지금 사실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 글로벌에서도 한국도 그렇고 아마 인기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장성치대 되고요. 예,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소비 장르가 어떤지를 이제 분석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글로벌 시점에서는 지금 뭐 다큐멘터리나 드라마 이런 쪽으로 좀 골고루 있는데 여전히 드라마 수요가 많죠. 근데 이게 OTT 되면서 아마 다큐멘터리 수요가 좀 늘긴 했는데 어쨌든 드라마가 거의 40% 나중에 미국을 보여 드릴 텐데 미국과 비교를 해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서브 장르 다큐멘터리 한국에서 인기 많은 다큐멘터리 장르고요. 이 중에서는 최근에 인기 많은 트루 크라임 쪽이 뭐 여전히 한국도 나는 신의 나 같은 트루 크라임 인기가 많았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고요. 네. 트루 크라임 퍼포먼스는 1 등입니다. 그리고 자연 다큐는 또 OTT 되면서 어린이들이 또 많이 시청도 하고 그리고 좀 집중되는 빈지 시청이 많기 때문에 자연 다큐들이 인기가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전에 그냥 선형적인 편성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인기가 없었던 채널들이에요. 하지만 이게 스트리밍이 되면서 자기가 찾아볼 수 있는 시장이 되니까 사람들은 노출도나 아니면 자기의 관심사에 따라서 이걸 찾아보니까 이렇게 잠자고 있던 이런 다큐 수요들이 다시 뜨고 있는 거죠. 1 분기는 어떻게 됐냐 보시면 이거 미국 시장이긴 한데요. 예. 그 보시면 물론 넷플릭스 1 등이긴 하지만 수요는 애플 TV 플러스가 뭐 상당히 높았던 걸로 4.6배 정도 됐고요. 예. 그리고 이 오리지널과 라이브러리들이 그럼 상위 25개 프로그램 중에 인기 프로그램들 중에 어떻게 포함됐는지 했을 때 실제로 디즈니는 오리지널이 많이 있었고요, 상위에 성공한 오리지널이. 근데 훌루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제 시리즈물 TV 시리즈 많으니까 여전히 TV 시리즈가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가 있고 미국에서도 인기가 있다.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이거는 영화와 TV하고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상반기에 수요 비중을 보이는 건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간색이 영화입니다. 빨간색이 그 어 TV 시리즈고요. 어 TV 시리즈가 많긴 하지만 영화 비중도 높고요. 근데 점점 갈수록 TV 시리즈가 전체적으로 비중은 높은 걸로 보이고요. 이거는 가격 경쟁력을 분석한 표예요. 그 TV 수요가. 수요하고 가격이 얼마나 매치되는 그러니까 녹색에 있는 부분들이 좀 안정적이라고 보이는 건데 여기 보시면 지금 디즈니 플러스 번들이 제일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회사별로 그러면 미국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점유를 하고 있는지 봤을 때 넷플릭스가 회사별로 보면은 이제 8.3% 물론 OTT만 보면 더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을 거고요. 회사별로는 디즈니가 20% 이렇게 해서 1 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콘텐츠가 인기가 많지만 여전히 미국 콘텐츠들이 또 영어 콘텐츠들이 글로벌에서는 또 대세고요. 근데 이건 아까 그 이제 글로벌 선호도랑 좀 비교를 해 보시면 좋은데요.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글로벌 선호도 같은 경우는 드라마가 거의 40% 가까이 갔는데 미국에서는 드라마보다는 리얼리티랑 코미디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인데 물론 뭐 일부 국가에서는 코미디까지 드라마에 넣기도 하지만 코미디가 지금 거의 더 높은 아마 점유율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드라마는 3분의 1 입니다. 다큐멘터리는 뭐 글로벌보다 높고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시트콤이 뭐 사실 상당히 인기가 많고요. 그리고 트라이 크라임 드라마, 재팬 애니메이션도 미국에서는 인기가 높고요. 그리고 학교물, 그리고 코미디 드라마 이런 것들, 사이파이 뭐 이런 것들은 인기가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쭉 1 분기에 상반기에 수요가 높았던 콘텐츠들을 보이는데 사우스파크나 스폰지밥 같은 경우는 뭐 어린이 콘텐츠니까 인기가 많고요. 뭐 세러데이 나이트 무비 이런 것들. 요거는 나중에 보시면 될 거 넘어가겠습니다. 2 분기 미국을 보시면요. 이게 미국 시장만 조금 이건 글로벌 시장이고요. 전체적으로 인제 오리지널 중에 인제 각 스트리밍 사업자들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 봤을 때 일단은 넷플릭스가 1 등이긴 하지만 쪼끔 넷플릭스 점유율이 낮아지고 다른 데 오리지널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네. 요거는 나중에 표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여전히 1 등, 2등 훌루고 애플이 또 퍼포먼스는 또 뭐 숫자는 공개를 안 했지만 퍼포먼스는 나쁘지 않았고 인기도는 상당히 높은 걸로 보입니다. 아까 1 분기 거를 보셨는데요. 2 분기 것도 비슷한 표고 근데 여전히 시리즈물이 좀 높다 이런 건데 여기 2 분기에도 뭐 1 분기랑 크게 차이 없이 수요 점유율이 나오고요. 디즈니가 20% 그리고 넷플릭스가 9%. 아까 보셨던 오리지널 점유율 2 분기. 오리지널 여전히 넷플릭스가 많긴 하죠. 네. 그리고 짧게 패스트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광고 기반으로 무료로 보는 TV고요. 최근에 스마트 TV에서 뭐
뭐 삼성 TV 플러스나 LG 채널스 같은 걸로 무료 탐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시장이긴 한데 지금 계속 스마트 패스트 TV 광고 시장 계속 커질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글로벌에서는 지금 2027년에 이제 16조, 그리고 어 그다음에는 24조까지 커진다고 하는데, 지금 온라인 광고 시장의 상당 부분을 패스트가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뭐 온라인 광고가 유튜브도 많지만 패스트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은 채널이 2,000개 이상, 그리고 국내도 뭐 지난해 비스타타에 나왔던 분석이긴 한데 지금 이제 한 2027년이면 거의 1조 8천억 시장까지 큰다고 보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죠. 지금 현재 북미 사업자들은 요 정도예요. 크게 보시면은 TV를 제조하는 삼성, LG 같은 그런 셋톱 박스가 있고, 아니면 패스트가 그 채널이 있고 사업자가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PP하고 SO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채널을 모아서 하는 게 사업자고, 사업자들은 프리비나 뭐 로쿠 채널, 뭐 피콕 이런 데들이 있는 크게 두 부류고, 물론 뭐 이게 그 콘텐츠 스튜디오에서 왔냐,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아니면은 실제 빅테크에서 이런 것들 세분화하긴 한데, 크게 보면 TV 이제 디바이스 업체들, 앱 업체 이렇게 두 개가 굉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2018년이네요. 8년에 이제 한국이 거의 1조 8천억 시장까지 간다는 거고요. 네. 그 미국 패스트는 지금 채널들이 뭐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 상황인데 2023년 상황을 보시면 돼요. 아까 보셨지만 지금 뭐 거의 개별 패스트 플랫폼들의 이제 그 송출하는 패스트 채널 개수를 말하는 건데요. 뭐 빅테크들도 일단 들어오고, 뭐 그리고 그 각 채널당 지금 3-400개, 채널 플랫폼 3-400 개가 편성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용 시간도 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공 채널들은 거의 2,000 채널대까지 갔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물론 아직까지는 쪼끔 그 노령층에서는 많이 봐요. 노령층에서는 세대보다는 패스트 보는 비중이 높고요. 젊은 층들은 이제 세대 비중보다 패스트가 좀 낮지만, 앞으로 아마 좀 더 많은 채널들이 런칭되게 되면 아마 이거는 비율 바뀔 것 같고요. 네. 아까 지금 보시면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예, 소득별로는 지금도 좀 저소득층들이 패스트를 좀 많이 보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무료니까요. 제공 사업자는 이렇게 2020년에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게 다양해지는 걸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또 다른 특징인데, 이제 미국 주요 미디어들 디즈니라든지 아니 MBC 유니버셜 이런 데들이 또 들어오고 있어요, 베스트 사업자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싱글 IP, 우리로 치면 몰아보기 채널들인데, 뭐 예를 들어 무한도전 채널들이 이제 쭉 있는 건데, 이런 싱글 IP 채널들이 각 사업자별로 계속 여기 왼쪽에 인제 어 그 싱글 IP 넘버고 2023년에 인제 이렇게 좀 채널이 증가한 퍼센트인데, 계속 인제 매년 22년, 23년 사이에도 뭐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독점적으로 패스트 채널도 늘고 있고, 그리고 일단은 메인 장르는 지금은 엔터테인먼트예요. 드라마도 많고 스포츠도 많지만 뭐 드라마, 뭐 리얼리티, 다큐멘터리, 퀴즈 이렇게 다양하게 편성되고 있고, 뭐 숫자는 이렇게 늘고 있고요. 근데 엔터하고 뉴스가 지금 뭐 늘고 있는데, 또 괄목할 만한 비영어, 또 영어가 아닌 또 뉴스 채널들, 영어 채널 늘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 사업자들한테도 고무적인 현상이죠. 그리고 패스트 뉴스는 뭐 가장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뉴스가 일단은 사람들을 모으는 실시간성이 있고요. 그리고 뉴스를 계속 몰아보다 보면 또 몰입도가 또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는 경제 뉴스, 뭐 날씨 뉴스, 그리고 뭐 다큐멘터리 뉴스, 그리고 인터넷 뉴스, 인터내셔널 뉴스 이런 뉴스들, 자기가 원하는 뉴스들을 되게 다양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검색하지 않아도 그냥 이 안에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뉴스를 소비하는 경향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뉴스 채널들 증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여기 내셔널 채널들은 그러니까 미국 전국 뉴스를 말하는 거고요. 로컬 뉴스들이 지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인터내셔널 뉴스 그리고 스포츠 뉴스들이 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채널들은 스포츠가 이제 지금 뭐 늘고 있는데, 스포츠 중계는 사실 비용 문제 때문에 잘 못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들 지금은 조금 스포츠 그 해설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도 많이 편성이 됐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국이나 인터내셔널 패스트 채널들이 곱게 늘고 있어요. 한국은 채널 하나 줄긴 했는데 일단은 한국의 케이팝이라든지 뭐 CJ ENM이라든지 아니면 뉴 아이디를 통해서 지금 글로벌 패스트에 많이 런칭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뉴 아이디가 지금 비지 코리아로 해서 아예 그냥 한국관을 만들어서 페스트에 런칭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페스트 플랫폼 들어가면 한국을 채널들이 모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뭐 일종의 한국 블록이라고 보실 수 있죠. 그 안에 뭐 YTN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그렇기 때문에 좀 인기가 더 급격하게 상승한 걸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빈지 코리아고요. 네, 그리고 현재로서는 페스트는 광고가 주 수익이고요. 최근에는 마케팅비 투자인데 지금 많은 채널들이 페스트에 들어가려는 한 이유가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채널에 들어오면 초기에 돈을 주기보다는 광고가 발생하면은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진입 자체가 어렵진 않아서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그냥 의미 없이 흘려버리는 콘텐츠를 또 재활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페스트 걸 TV 사업자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요거를 정리를 했고요. 요 동영상이랑 데이터는 올려 놓을 테니까 구독자분들 많이 봐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식의 포맷이 괜찮으면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